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두고 116분 동안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교착 상태에 놓인 이 북미 간의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내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오랫동안 타고 가신 것에 못지않게 그런 기세, 좀 피곤하거나 지친 기색 이런 거 없이 미국의 주요한 이제 외교안보 관련된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2시간 가까운 정상회담을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회담이 부부 동반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분위기가 좀 부드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숙 여사는 이번에 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퍼스트 레이디로서 미국 쪽에서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의 친분이나 유대관 이런 것들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담 분위기가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회담 분위기도 좀 부드럽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방미에서 김정숙 여사의 활약도 좀 주목이 되거든요. 멜라니아 여사와 별도 오찬도 가졌는데 이 김정숙 여사의 조력자 역할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무래도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그 김정숙 여사께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셨었고 그리고 퍼스트레이디가 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내조와 그다음에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30년 만에 이제 그 우리 영부인으로서는 30년 만에 미국의 영부인과 같이 오찬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영부인으로서 하실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회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북미 간의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톱다운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담 주제나 의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실무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처 협의를 하거나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정상급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양쪽 정상들이 직접 단판을 짓고 나선다. 그런 의미에서 톱다운 방식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반대되는 말로는 뭐 바텀업 방식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톱다운 방식이라 그래서 바텀업 방식이 전혀 배제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무진 간의 협의는 거치는 거여서 예. 아무래도 정상들이 중요한 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희망을 강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미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공감대는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 북한의 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양측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은데 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경색 국면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이제 경색 국면으로 넘어갈까 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가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좀 마음이 급한 상황이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 악화는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지금은 딜을 하는, 협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괄 타결식 빅딜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서 이 스몰딜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뭐 예. 중간에 있는 뭐 미디엄 딜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 이 그 7번째 한미 정상회담 전에 그 굿 이너프 딜이라고 청와대 쪽에서 충분히 괜찮은 거래라는 그 딜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빅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우고 가고 있는 거고 스몰딜은 이렇게 빅딜은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스몰딜은 사안을 하나하나씩 놓고 타결을 하자는 방식
빅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지금 원하는 건 빅딜이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스몰딜을 아예 배제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좀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먼저 만났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전에 상대국 참모를 면담하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좀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없이 종료되고 나서 북한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볼턴 보좌관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 쪽에서는 볼턴 보좌관과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약간 이렇게 그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관해서 협조를 잘 해달라. 그리고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같이 만났는데 예. 순차적으로 만났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미국 쪽에서도 아무래도 급이 정상하고 장관급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그쪽 방향으로 맞춰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돌발 발언을 했거든요. 대북 제재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유연한 자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 전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다음부터 그 여지를 두기 전까지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굉장히 강경하게 고수하는 측면이 강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은 이제 그 북미 관계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해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전날 직전에 이제 여지를 좀 열어놓고 한미 정상회담이 부드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었고 나름 성과를 거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칫 이제 미국이 계속 강경한 입장만 고수를 하면 자칫 한국의 그동안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게 폄훼되거나 좀 기대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여지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봤을지 궁금한데요. 북한에서 어제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있기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뭐 그동안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볼턴 보좌관은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서진 않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동안에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미국이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입장이 그러면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협상을 이루거나 하려면 북한의 입장이 좀 유연하게 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이제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 자력 갱생 이걸 강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북한 쪽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랬는지 아니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그랬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북한 쪽 입장이 미국의 일부 제재를 풀어달라는 내용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 북한의 가시적이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순식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그 이렇게 자력 갱생을 통해서 대비를 해 나가자. 이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된 거는 단기적인 싸움이 아니고 길게 갈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자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 하노이에서 교훈을 얻은 북한이 3차 북미 회담에 쉽사리 응할지도 관심사거든요. 북한이 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요. 대신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꽤 괜찮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북미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가 됐었는데 네. 뭐 결렬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합의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상들이 만났는데 합의가 없다
이거는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제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사전 조율이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감안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조만간이 뭐 언제 시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시점을 찝기는 좀 어렵지만 네. 북한이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큰 명절이고 네. 그 측면에서는 당장은 북한이 남북 협상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조만간에 또 돌아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쪽의 의지가 남북 정상회담이나 혹은 뭐 대북 특사 파견이나 어쨌든 상당한 고위급 이상의 그 북한과의 접촉에 대한 우리 쪽 의지가 강하다면 그렇게 머지않은 시점에 남북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뭐 평화 프로세스하고 이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비핵화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작년 비핵화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개념 규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여기저기서 지적들이 많은데 비핵화와 관련한 명확한 개념 규정은 저는 나름대로 남북한 사이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셨을 때 그 평양의 15만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고 개념을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핵무기가 없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 핵무기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나 뭐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북한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그 핵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없애는 거,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협의도 하고 이행도 해나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